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집값이 정상화돼야 소비도 다시 회복이 되고 경제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금 집값을 떠받치기 위해서 대출만 더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길로 향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스스로 구조조정하지 못하면은 외부 세력에 의해서 더욱 고통스럽게 강제로 구조조정 당할 것입니다. 지금 그 강제 구조조정의 길로 향하고 있는데요. 지금 1년 가까이 언론에서는 금리 인상 끝났다. 금리 내려갈 것이다. 저금리 시대 다시 찾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동산을 사야 한다. 이런 거짓말을 계속 해왔어요. 하지만 지금 계속 금리는 상승이 됐고 고금리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도 그동안 언론들이 희망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연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고 투기꾼들이 왜 버틸 수가 없는지 시장 상황이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에 발표한 앞으로 금리 인상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발표한 내용은 올해는 5.75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이 5.5니까 0.25% 더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금리가 더 인상되면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1,300원 넘어서 1,400원까지 갈 그런 기세입니다. 2023년이 가기 전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환율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환율로 인해서 물가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한국은행에서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만큼 따라 올릴 수도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금리를 안 올리면 환율과 물가가 불안해지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겠죠. 이제 그거를 선택하는 시간만 남은 것 같아요. 금방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그럼 금리가 어떠냐 이거를 봤을 때 그동안 언론이 주구장창 외쳐왔던 금리 인하 축하드립니다. 있습니다. 2번 정도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가 2024년에는 내려가는 건 맞는데 5% 정도에서 그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들이 원했던 그런 저금리는 아니죠. 5%면은 아직도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2026년 이런 계획도 있는데 이제 많이 내리게 되면은 2.5%까지 정도만 내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0% 저금리 이렇게 갈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은 거의 담겨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발표한 내용도 바뀔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유가가 더 상승을 하고 물가가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금리 상단이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가의 변화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024년까지는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는 거는 확정이 됐는데 이걸 투기꾼들이 왜 버티기 어려우냐? 이미 연체율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금융권, 연체율 청년들은 7% 가까이 왔다. 1년 사이에 연체율이 3배 넘게 증가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더 돌리기 힘든 게 대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득의 70%를 대출을 갚는 사람들이 3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300만 명이면은 그 가족까지 합친다면은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대출 갚느라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금 6조의 신용 대출도 해줬다고 지금 뉴스가 나오긴 했어요. 계속 돌려막고 있는 거죠.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면은 돈을 갚지 못해서 이제 못 버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추석이 지나면은 물가가 더 상승할 것이다. 우유라든지 설탕 가격 더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 받은 사람들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2022년 한 8월부터 해서 좀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2023년 8월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고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산물 이런 게 생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유가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물가가 다시 상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에 몰빵을 한 사람들은 더더욱 버티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세금도 더 내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세수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작년보다 세금이 43.4조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세금이 거의 안 거친 거죠. 근데 이거 보시면은 모든 세금이 다 감소했거든요. 딱 하나만 증가했어요. 근로소득세만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모든 세금이
세금이 감소하게 되면은 거둘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을까요? 가장 만만한 직장인 소득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정부의 정책이 다른 세금은 다 낮추고 있잖아요. 부족한 세금은 분명히 어디서는 다시 보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부담도 계속 늘어난다 그 말입니다. 고금리가 이어지고 돈도 못 내고 있는데 물가는 다시 올라가고 세금은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투기를 한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투자 파든지 쓰리자 파든지 그렇게 하면 버틸 수는 있겠는데 이게 쉽진 않겠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실제로 얼마나 얼어붙고 있는지 이걸 살펴볼 텐데요. 언론에서는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호가보다 낮게 거래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언론에서는 조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구독자분께서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치 아이파크, 대치동에 있는 거죠. 지금 7월에 거래된 게 20억짜리가 있다고 해요. 23억, 25억 이렇게 호가가 있는데 그 호가보다 훨씬 더 낮게 이제 거래가 된 거죠. 누군가 급매로 넘기고 도망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역삼동의 동부 센트럴빌 2023년 8월에 14억에 거래됐다고 해요. 전에 거래된 게 22억 정도 되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호가가 한 18억에서 한 20억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거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개포주공 5단지 2023년 7월에 19억 6천 이게 거래된 게 있다고 해요. 21억에서 25억 이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밑에 가격으로 거래됐다고 해요. 지금 이런 거래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언론에서는 전혀 다뤄지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시장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서울이라든지 경기도의 매물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진 서울이 매물이 7만을 넘었다 그랬는데 벌써 7만 4천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왼쪽 그래프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의 매물도 13만이 넘었어요. 계속 12만대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매물이 13만을 돌파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매물이 2만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3만 1000을 돌파했어요. 여기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왼쪽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부산이거든요. 부산도 보면은 이게 매물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올라가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매물이 거의 한 4만 9천 건 정도 쌓여 있다고 해요. 언론에서 좀 이야기 많이 나오는 세종이라든지 대구도 조금 보시면은 세종도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3월 달에는 4,000대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벌써 6,400 돌파했어요. 세종 올라간다고 막 뉴스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 그 말이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많았는데 그냥 그 많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거의 한 3만 6천 가까이 있어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호가에 비해서 낮게 거래되는 것들, 고점에서 떨어지는 모습들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정말 꺾였다고 볼 수 있어요. 연준에서 발표한 이 금리 정책 최소 5%는 유지될 것이다. 그런데 유가에 따라서 다시 변할 수 있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언론에서 그렇게 원하던 저금리 시대 다시는 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연체가 늘어나고 대출 갚느라 허덕이고 세금이라든지 물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은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시장은 하락세를 나타내는 그런 신호들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매물이 끝없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 심상치 않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부동산은 다시 정상화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